예. 숙제 다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 2명밖에 없죠? 예,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38명이니까 36개의 그림이 예, 올라오겠네요. 예. 지난주에 재미있으셨어요?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드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 봄에 그 서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케치 나갈 때 지나가던 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찍어서 저기 웬 사람이 스케치를 하고 있네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 올린 걸 제가 아는 사람이 발견하고 저에게 보내준 예, 그런 사진이에요. 예. 자,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 찾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자리? 자리 없나? 여기 누구 자리야? 자, 여기 앉아 그럼. 자. 잠깐. 이분은 지난주에 그 사슴 그리신 데니 그레고리 아저씨예요. 영상은 친구가.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아저씨는 항상 대충 그려요. 네. 끝까지 봐야 돼요. 우리를 화나게 해요. 네. 현재 뉴욕에 살고 계십니다. 네. 별로 잘 그리는 거 아니죠? 대답지 마세요. 제가 대충 그래요, 항상 이 아저씨는. 아마 우리는 저 정도 그리다가 에이 망쳤다고 찢어버릴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사실. 정말. 우리가 안 되는 건 저 잉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물감이 아니에요. 잉크예요, 잉크. 한 병에 12,000원씩 24색 가주시면은 얼마죠? 얼마냐 아마 26만 4천 원?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소금을 막 뿌려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렇게 번지는 효과가 막 나타나요.
등장인물들 잘 보세요. 잘 보셨어요? 이분의 그림 그린 스타일 보면은 망친 그림과 예술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쉽게 그리는데 계속 잘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시작할게요. 예. 여기 혹시 그림 전공하신 분 없다고 칠게요. 예. 그림 전공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그림을 특별하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그리려면 일단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내 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되는 분?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까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가 손 움직임을 연습하는 정말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건 뭐냐면요. 따라 그리기를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11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약 2년 전에 이제 따라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 노트인데 그때 거의 하루에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를 한 2달 한 꾸준히 따라 그리니까 한 10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제 손이 겨우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적어도 하루에 하나 아니면 하루에 20분 요짝저짝만 계속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3주일간 매일 21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 이상만 그리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제 내 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따라 그리려면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풍경을 보고 따라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 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이 그린 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 보통 일러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일러스트 책을 제일 쉬운 일러스트 책을 하나 사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제가 따라 그려본 책이에요. 그래서 김충원 선생님이 쓴 스케치 쉽게 이야기 거의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이 책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밥장이라고 하신 분이 그린 그림 그려보아요. 그 다음에 김학수라는 분이 쓰신 일러스트 쉽게 배우기, 윤마와 함께 일러스트 그리기, 다크 프리노트 4인의 손그림 스케치북. 이 5가지 책의 특징은 전부 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림이 되게 있어 보이거나 멋있진 않은데 따라 그리기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일단 이 책 중에 하나를 보시고 적당한 책을 고르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최근에 또 괜찮은 따라 그리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서점에 가잖아요. 있어 보이는 책을 골라요. 와 멋있다 이렇게 고르는데 막상 그걸 사오면은 따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쉬워 보이는 그런 책을 사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 페이지씩 따라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으려면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야 여러분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따라 그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다 사실은 따라서 해본 거예요. 처음엔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모작, 보통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걸 모작이라고 하는데 초보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모작입니다. 자, 여러분 고흐 아세요? 고흐? 뭘로 유명하죠? 네? 자해? 뭐 그랬죠?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또 뭐? 해바라기. 예, 그 고흐 해바라기를 그린 고흐가 그 당시 이제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고 적당한 교재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화가였던 그 당시 고흐가 가장 존경하다 보는 밀레였습니다. 그래서 밀레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렸어요. 지금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모닝, 고잉 투 워크라는 그림인데 이걸 보고 고흐가 따라 그렸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따라 그렸는데도 고흐의 그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르죠? 여러분 고흐가 밀레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그림을 배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은 첫 발자국, 밀레가 그린 퍼스트 스텝이라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뭔가 정감 있고 동화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또 따라 그렸어요. 이런 느낌. 같은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려도 고흐의 개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손으로 그대로 따라 그려도 절대 그거랑 똑같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까지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스타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기 키우시는 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데 데이빗 모르세요? 아무튼 데이빗 셰논이라는 분이 그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어린애들은 이 그림만 보면 다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는 그런 책인데 우리 집 아이들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데 데이빗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색연필로 따라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똑같은 그림을 따라 그려도 많이 느낌이 다르죠? 재료도 다르고 보는 그 방식도 다르고 해가지고 실력도 다르고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유명한 책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들, 동화책들 이런 것들 따라 그려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동화책을 많이 따라 그렸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는 윌리엄 조이스라는 분이 쓰신 조지가 줄었어요라는 동화책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줄었다는 그런 동화책인데 얘도 따라 그려봤어요. 색연필로.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나 그래서 아마 집 근처 미술학원 가면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명화 따라 그리기 이런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도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한번 따라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왠지 어느 순간이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한 5분 정도 되면은요, 막 후회가 막 시작돼요. 이상하다. 저 그림은 멋있는데 내가 그린 건 왜 구릴까? 막 이상하다. 내 손이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 드는데 그걸 버텨야 돼요. 보통 5분 정도의 그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그리면 한 15분 정도 그리면은 이제 참을만 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그려보자.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이 있어 보이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종이 위에 여러분이 그린 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있어 보여요. 종이에 선 두 개, 한두 개만 그려서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종이에 많은 선을 그리면 왠지 모르게 전체적으로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거나 막 매직으로 이렇게 거버리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마음에 안 들면 내비두거나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바람직한 자세는 4번이에요. 우연을 기다리는 거, 우연. 계속 그리다 보면은 있어 보일 거야.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있어 보여요. 아까 데니 그레고리 아저씨 아침에 예술하는 거 보셨죠?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물감 칠하고 사인하니까 딱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인까지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작품이에요.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여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 그리면서 에이 망쳤다 싶었는데 계속 그렸어요. 조금 낫죠. 이게 뭔 그림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그리거나 화면의 전체적인 선의 숫자가 적으면 밀도가 떨어지면서 그림이 심심해 보이는데 망쳤다고 생각해도 끝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한 부분 망치잖아요.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나머지를 잘 꾸미면 걔가 눈에 안 띄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틀렸네 하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부분 빼고 나머지를 잘 꾸며놓으면 걔가 눈에 안 띄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려주는 거. 그럼 우연히 찾아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이 느는 방법. 그림 일기. 초등학교 이후로 혹시 그림 일기 써보신 분? 초등학교 고학년도 요즘은 그림 일기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림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읽은 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러 갔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롯데시네마 관람권이에요. 그래서 롯데시네마 보고 영화 보고 그 관람권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거나 오늘 만약에 뭐 녹차 드시죠? 녹차를 먹었다면은 녹차를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에는 걔를 한번 따라 그려보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날 의미 있는 물건들을 한번 그려보고 일기를 두세 줄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그런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한다는 게 어렵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읽은 책을 표지를 간단하게 그려보거나 그 책의 느낌을 써보는 것도 일기 쓰는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은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funnycandies.tstory.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보니까 이 블로그의 주인장이 매일매일 그림 일기를 써요. 수채화로. 그래서 보면은 뭐 찬바람, 불날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봄이 온다는 편지를 벌써 기다린다. 그래서 보면은 잘 그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날 먹은 거, 그날 본 거, 감명 깊었던 것들을 짧은 글씨로. 그래서 이 글 스타일도 아까 데니 그레고리 아저씨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형태. 보면은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이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름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금방 그렸을 거예요. 보면 한 5분, 10분 만에 뚝딱 그렸을 텐데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커피 믹스는 종이컵에 먹어야 제맛이다. 이런 느낌들. 나중에 이런 것도 그려 있어 보이죠. 예쁘죠. 이런 식으로 얘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앞에 나온 다른 그림보다 단일 면적 안에 색상과 선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림의 밀도가 높아서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이분이 쓰신 그림 일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선으로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으로 그리는 그림을 보통 일러스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태가 단순해요. 그리고 선의 굵기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균일한 선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많고요. 그림이 깔끔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소묘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묘? 홍대 앞에 가 보면은 연필 하나로 사절지 전체를 발라놓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리는데 정말 전문용어로 피똥 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부분 간단한 선으로 쉽게 10분에서 20분 안짝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연필 하나로 뭐 풀컬러의 그 256단계 명암을 나타내고 이런 거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건 대부분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이렇게 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 일러스트를 재밌게 그리려면요. 일단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일단 여러분이 그리려는 그 대상들을 보고 천천히 일단 한번 전체적인 모양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그리면 되고요. 너무 작게 그리지는 마세요. 여기서 너무 작게 그린다는 거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만하게 그리면 너무 작은 거고요. 적당한 크기는 여러분의 주먹만하게 A5 용지에 들어가게.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되 우연을 기다리는 거. 우연을 계속 그리다 보면 우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베껴보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흐도 처음에는 밀레의 그림을 베끼면서 시작했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릴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뭘 그릴까? 책상 위에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말 나온 김에 컴퓨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나온 그런 컴퓨터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하트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가지고 오신 노트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고 따라 그리신 거 오늘은. 그리다가 보면은 모니터나 키보드의 모양이 좀 삐뚤어지거나 찌그러지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완성한다는 의미로 한번 계속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어요? 다 못 그린 분? 네, 30초 더 드릴게요. 못 그리신 분은 계속 그리고요. 다 그리신 분은 여기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선으로 된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보통 연필로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그림을 그릴 때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삐뚤빼뚤하거나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리지는 마시고요. 일단 선을 시작하면 똑같은 굵기로 선을 계속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우리의 눈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요. 선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끝에서 딱 안 떨어지고 튀어나오면 우리 눈에서 이 그림은 못 그린 그림이라고 딱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그리면서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들을 잘 매끈하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화면을 잘 보시면 저 그림은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삐져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이 삐뚤빼뚤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다 그린 걸로 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한 종이 안에 여러 번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그릴 땐 별 볼 일 없었는데 여러 개 그리면은 있어 보이게 되는 게 그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눈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부분 비슷해요. 일정한 면적의 종이 위에 너무 적은 선이 있거나 하면은 왜 같은 값이면은 여러분 많은 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빽빽하게 그림을 넣어보는 연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또 옵니다. 얘 같은 경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이유가 일단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의 얼굴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런 점선들이 몇 개 있고 중간중간에 검은색이 사실은 그림자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모션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 그림이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소묘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선만 가지고 일러스트로 그리는 건데 화면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제가 QR코드를 따왔어요. 자, 빨리 QR을 찍으세요, 얘를. 그러면은 완전 고해상도, 예. 맨 뒷자리에서도 찍을 수 있게 충분히 큰 크기입니다. QR로 찍으셔서 찾으면 저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QR이 동작하지 않으면 저 위에 있는 저 주소를 치면 돼요. 동작하나요? 제자리에서 해봤을 땐 됐는데. 네, 이 와중에 QR 앱을 다운받고 계신 QD8DJ네요. 나오나요? 저 QR에서? 네. 굉장히 큰 이미지예요. 확대를 해보면은 저 모자 챙 앞부분에 있는 노란색이 사실 글자예요. 챙 앞부분에 노란색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게 글자예요, 사실은. 네. 그거까지. 자,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제 그리기 시작하세요. 10분 정도 드릴게요.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하게. 못 찾으셨어요? 다시. 자, 여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QD8DJ, J는 대문자. 자, 핸드폰 없는 분도 있죠. 그래서 화면에는 그림을 띄워놓을게요.
자, 여러분의 눈이 풀 HD 해상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모자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양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요. 못 그려서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요. 잘 보면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네.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밝아.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결도 있어. 그리고 꽁지에도 여기가 어두워요. 아, 어두운 부분이 보이면 색칠하고요. 어두운 부분이 안 보이면 잘 보면은 모두 검진 않아요. 그 이거 확대해 보시죠. 꼭다리 보세요. 이 꼭다리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요. 오, 했네요. 근데 이 모자 전체를 입어야 할까? 그건 안 해도 돼요. 예. 이 모자의 색상을 선으로 나타내겠다는 욕심은 모자의 모양만 선으로. 다 하신 분 계시죠? 다 하신 분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 그리는 거 구경해도 돼요. 다 하신 분들은 날짜와 서명을 오른쪽 밑에 하세요. 자, 1분 후에 갤러리 워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끝났고요. 자, 전부
펜을 내려놓으시고 자 일어나세요. 펜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자 오른손 방향으로 돌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그림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괜찮아요. 자, 어떤 그림들은 날렵한 선이 보이고요. 어떤 그림들은 섬세함이 보이고요. 어떤 그림들은 절망이 보여요. 가까이서 보시면 더 잘 보입니다. 디자인 아니고 HR이에요. 여기 디자인 아니에요. HR이에요. 여기. 네. 남편이 디자이너예요? 왜? 남편 마음에 드는 그림들이 좀 눈에 띄죠? 모자 하나 그렸는데 1시간이 가네요. 우리가 한 거라곤 모자 하나인데 예. 시간 잘 가죠? 예, 53분이에요 벌써. 예. 나중에 이제 나는 좀 그릴만 하다라는 분은 집에 가셔서 이번 주 숙제로 호치키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 여기 위에 주소 있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호치키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따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주소를 미리 한번 써놓으셔도 되고요. 요 QR을 사진을 찍어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요 호치키스를 할게요. 똑같은 호치키스를 그려도 여러분들 그린 결과물들은 아마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주소를 써가셔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오타죠. 그걸 전문용어로 오타라고 하죠. 이게 맞을 거예요. 예, 저 주소를 써서 집에 가서 선으로만 그리세요. 예. 그 이제 색상을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겠지만 색연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어떤 색연필을 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해드릴 거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요? 이상한 영상 나와요? 그럼 안 되는데? QR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호치키스 아니래도 아무 호치키스는 스테이플러라고 영어로 검색하면은 한 50만 개 정도 나오니까요. 그 중에 제일 예쁘고
멋지게 생긴 호치키스를 그리건 아니면 여러분 책상에 있는 거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설날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 2주 후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2개를 그려 오시면 되겠다. 네. 호치키스 하나랑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거 하나 더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2개를 그려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 손목시계를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계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해가지고 예쁜 손목시계고요. 요 슬라이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질문 없으세요? 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뵙고요. 노트 안 사신 분들은 다다음 주 오실 때 노트 사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